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힘차게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청음을 문제를 푸셨죠? 이게 실기 선생님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출발점 파악을 하신다고 해서 일단 문제를 풀었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이게 딱 시험 문제 나오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하고 약간 조성 있는 걸로 푸셨죠?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청음을 잘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빨리 이렇게 받아 적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일단 미리 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지금부터 이제 이론에 대한 거 여러분들 그 받으신 자료에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는 이렇게 이제 목차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살펴보는 공립학교 음악교원 임용시험의 개요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사실 잘 몰라서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별로 지식이 없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의 그 세부 내용과 대비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세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출문제, 혹시 올해 기출문제를 그냥 풀어보셨다, 봐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올해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일단 보는 게 가장 빠른데요. 기출문제를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별 그 실기 시험에 대한 것도 역시 지역별로 다 다른 거 아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여기 그 지역 5번에 지역별 선정 시 유의할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역별 선정 시 유의할 점은 당연히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실기랑 관련이 있겠죠. 실기랑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커트라인이에요. 1차 커트라인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높을지 어디가 낮을지 알 수 없지만 제가 4년간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TO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률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커트라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파이널 점수를 절대 점수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기가 다 다르니까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이널 점수가 여기가 낮다고 해서 그 지역이 낮은 지역이 아니고요. 1차 점수만 공통시험이에요. 그래서 1차 공통시험을 같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략적으로 커트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면 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 지원을 할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평생 일할 곳인데 소신 지원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계획에 따라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5번에서는 요걸 살펴볼 거고 4번에서는 대상별 세부 전략 합격 전략 짜는 법.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거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를 보시면 요 내용이 청음 선생님께 따로 들어가 있고 제 거는 안으로 들어가 있네요. 몇 페이지냐 하면 16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요거를 수강생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이라고 해서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은 있지만 이제 그 전략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제가 올해는
요거를 조금 집중해서, 그러니까 미리 합격,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서 좀 합격을 졸업과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그러니까 저에게 그 상담 신청하신 선생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되게 이제 일찍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졸업과 함께 동시에 합격하는 그래서 졸동합반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요렇게 이제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학원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정보가 되게 없구나. 그리고 이거를 미리 준비를 했으면 학교 공부도 수월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과목을 수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기 1번은 졸동합반, 2번은 테누토반. 자, 테누토반은 뭐냐 하면, 투수인데 그 해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가능하고요. 합격수기 올라오는 거 보면 저희 클래스에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초수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초수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시거든요. 근데 초수로 합격을 하려면 이제 되게 빠듯하고 전략을 정말 잘 세워서 그러니까 뭔가 시행착오를 하나도 안 하고 달려야 딱 이제 커트라인보다 요만큼 보통 이제 1차 시험을 다 보고 나시면 1년을 쭉 공부를 하고 나면 커트라인이 여기 있으면 요 위아래 요렇게 있어요. 그만큼까지는 다 가거든요. 근처까지.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넘느냐, 약간 그 아래서 약간 턱걸이로 안 되느냐,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탁월하게 열심히 전략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시는 분들은 한 커트라인보다 한 10점 정도 높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물론 해마다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고득점은 보통 재수와 그다음에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N수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신 기간에 조금 더 비례해서 점수가 조금 더 고득점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커트라인 정도에서 보통은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여기서 최종 합격을 하냐 못하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2차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수 합격을 할 때 이제 1년의 그거를 어떻게 짜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수 이상은 무조건 고득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원하는 지역을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공부한 기간이 있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략을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공부를 이만큼을 했는데 점수가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이 똑같이 그냥 시작을 하시면 이거는 뚜렷하게 이렇게 괄목할 만한 높은 그 점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은 1년을 더 공부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점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미스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이제 미스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경야독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육아도 사실은 주경야독이에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육아휴직 되게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다들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육아가 훨씬 센 거예요. 학교 강도보다. 그래서 공부랑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심지어 공부보다 더 세다고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그만큼 사실은 육아가 쉽지 않은데 그거랑 같이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또 많이 문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제를 하시면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수업을 토요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제 배려하겠다고 해놓고 금요일에 수업을 하면 사실은 이제 직강을 나오긴 되게 어려워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토요일에 애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너무 방치될까봐 이제 금요일로 사실 바꿨거든요. 예전에 토요일에 수업을 하다가 근데 토요일에도 잠만 자더라고요. 금요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업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애가 이미 이제 아주 많이 컸고요. 지금 중3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딱 만 15세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쯤에 지난 달이네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제가 그때도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1월 말생이에요. 그래서 딱 시험 보기 전주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년 전 일이긴 한데,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할 때, 근데 이제 저도 육아를 해봤지만 정말 육아나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해내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합격수기 뒤에를 조금 이제 그냥 포인트만 조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 선생님들이 쓰신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도 심지어 저랑 나이가 같거나 저보다 많으신 분도 붙으셨거든요. 제가 이제 15세의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되게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약간 선생님들의 어떤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시면 전략이 좋습니다 하는 부분을 오늘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연간 학습 관리 방법. 자, 요 정도는 이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만 말씀드릴 거고, 블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정보가 웬만큼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는데요.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지에 이렇게 저랑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이제 계속 조금씩 설명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요를 한번 쭉 훑어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육하원칙으로 보는 공립학교 시험 개요.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시험이 된 지가 1992년부터 시험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정교사를 뽑는 시험이죠. 그리고 이 정교사가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을 물어요. 당연히. 근데 그 다양한 영역이 이제 어떤 영역인가를 세부 영역을 우리가 한번 오늘 쫙 훑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립학교의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뽑기 위한 시험입니다. 언제 보냐면 11월 마지막 주에 보고요. 토요일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 가티오는 보통 5월, 6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보통 나오고요. 좀 늦어지면 7월까지 가요. 그래서 가티오 예전에 뉴스에도 나고 그랬어요. 노량진, 아무튼 이렇게 저기를 시위를 했어요. 왜 빨리 안 가르쳐 주냐. 1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을 내다보고 어느 지역을 할지도 안 알려주고 티오를 왜 안 알려주냐. 대충 알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막 시위를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가티오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티오 발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가티오가 나오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지 마이너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고요. 막 많이 늘어날 때는 막 2, 30명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래서 요 한 달 보기 전에 이제 진짜 TO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시험 올해 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험 일정 및 발표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10월 중에 원서 접수가 보통 한 달 전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공 이론 시험은 11월 마지막 주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참 2차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는 12월 31일에 1차 발표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20일 정도 안에 2차 시험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2월 초에 보통 발표를 해요. 최종 발표를. 그래서 언제 일정은 이렇고요. 어디서 시험을 보냐면 교육청별로 각각 봐요. 각각 보는데 TO도 각각 나와요. 그래서 서울을 보겠다. 아니면 나는 경기를 보겠다. 그럼 이제 경기도 TO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해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가 몇 페이지에다가 실어드렸냐 하면 7페이지에 실어드렸어요. 모집 인원이 나와 있죠. 서울 23명, 경기 71명, 인천 14명.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거기 1차 합격선이 어때요? 서울이 66점이었고 경기가 64점이었고 인천이 61점이었어요. 자, 근데 강원을 보세요. 54점이에요. 그러면 1차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그 커트라인에 따라,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1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연도 거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서울 경기를 한번 보세요. 1차 합격점이 73점, 72점이에요. 이게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전공 80점을 합친 점수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합쳐서 73점이면 커트라인이 그렇게 갑자기 올라갔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는 60 몇 점이고 54점이고 막 이랬잖아요. 뭐겠어요? 난이도가 다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우면 다 같이 올라가고 난이도가 좀 어려우면 거의 이제 50점 정도, 50 몇 점만 맞아도 1차가 통과되는 해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 2017년도 거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거기 인천이 68점이죠. 그리고 쭉 내려와 보죠. 제일 낮은 지역들이 다 68점 정도였네요. 그러면 제일 높은 지역은 몇 점 정도인 것 같아요? 쭉 보시면 77점 있나요? 네, 전북이 77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왜 전북이 77점이었을까? 딱 보니까 모집 인원이 4명인데 경쟁률이 14.75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계속 높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특정 지역이 갑자기 높아져요. 근데 어느 지역이 높아질지 모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쟁률과 TO와 실기를 보고 보통 2차를 결정합니다. 경쟁률과 TO와 근데 경쟁률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봐야 알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건 최종적으로 한 2지역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기가 너무 높을 것 같아. 이렇게 보통 안 높다가 갑자기 높아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 높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조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약간 우회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모든 게 사실은 다 전략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어디서 보냐면 그 교육청 본인이 이제 그 시험을 보기로 생각을 하고 낸 지역에 하는데 자,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출신지랑 관계가 있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저는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럼 제주도 보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하는 지역에 응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살고 싶은 지역, 그 다음에 실기가 본인이랑 잘 맞는 지역, 그 다음에 그 해의 TO, 요거를 고려하고 마지막에 이제 경쟁률을 약간 고려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랑 광역시 1차 커트라인은 쭉 한번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표를 드렸으니까 비교해 보세요. 보시면 그냥 수도권은 일반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광역시가 높아요. 그 다음에 시창 청음을 청음을 안 보는 지역이 있어요. 경남이 청음을 안 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청음을 안 보는데 청음 보면서 좀 심란하셨죠? 아까 시험 보시면서 청음 때문에 대전이나 경남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느 정도 하시면 그냥 그것 때문에 떨어질 만큼은 안 되고 중간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청음이 좀 깝깝해도. 네, 그래서 청음 때문에 지역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청음을 뚫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보시면 임용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은 전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 그 사범대학교 졸업생이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가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그 졸업 예정자 자격이 안 되면 시험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한 졸업생들도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사범대 교직이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졸업생 그 교육대학원.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도 교사의 뜻을 두시면 보통 교육대학원으로 많이 가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냐면 1차, 2차 시험을 봅니다. 근데 여기 1차 시험은 공통 과목으로 교육학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전공을 봐서 전공 음악이 여기 80점이에요. 교육학이 20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커트라인을 이제 붙냐 떨어지냐는 거의 교육학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공에 달려 있어요. 교육학은 어느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 근데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8점 이하면 그냥 과락이라고 해서 떨어집니다. 매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못 봐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조금 못 보면, 전공을 잘 보면 커버가 되는데, 정말 못 보면 안 돼요. 8점보다 낮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100점, 2차 시험이 이제 100점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실기 능력, 수업 능력, 면접, 세 분야가 다 합쳐서 10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 더하기 100점 해서 최종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기를 조금 못해도 전공 이론을 잘 보면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전공 이론을 어떻게든 컷이 됐는데 2차를 잘 봤다. 그러면 2차에서 완전 뒤집고 높은 점수로 합격하세요. 근데 거기에는 약간 또 뭐가 있냐면 변별도가 달라요. 뭐냐면 어느 지역은 2차에서 변별도를 많이 둬요. 근데 어느 지역은 2차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점수를 줘요. 그럼 이 지역은 뭐에 따라 결정 나올까요? 1차 점수에 따라 결정이 나겠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지역을 선택하는데 생각해 보셔야 할 요소, 변수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2차 변별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1차를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로 시작. 약간 이 느낌이에요. 서울은. 그래서 2차 준비를 잘 하시고 보셔야 되는 지역이고, 또 몇몇 지역들은 그것 때문에 크게 안 갈려요. 그리고 이제 점수에 있어서 충남 같은 경우는 실기를 70점을 비중을 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기로 거의 많이 뽑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점수 배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제가 해석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차 점수, 1차 시험, 1차에서 먼저 이제 패스해야 될 과목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자,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 혹시 한국사 자격증, 이 자격 시험을 통과 안 하신 분들은 이거부터 준비하세요. 이게 그냥 말하자면 자격증이에요. 그게 없으면 시험을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요 3급 자격증을 보는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횟수가 4회에서 5회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스케줄을 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요거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는 준비하는데 최소 2주에서 3주는 걸려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2주에서 3주 정도는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고 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딴 거를 좀 못해도 괜찮은 시간을 잘 잡으셔서 최대한 빨리 시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은 전체 공통 과목이고 한 문항을 1시간 동안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한 문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4가지 정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점수 100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공 2로는 크게 서양음악과 국악과 교과 교육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논술이 없어졌어요. 2020년 대비부터,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요거 조정안으로 보시면 돼요. 1교시 20점 이렇게 100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A는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기입형 4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8문항 해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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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해서 8점이고요. 그 다음에 8문항은 하나에 4점씩 해서 32점에서 40점이에요. A가. 그 다음에 B는 기입형이 2문항이 나오고요. 서술형이 9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40점이에요. 그래서 도합 100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왼쪽 거는 이제 올해랑 다르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인데요. 2차 시험은 지역별로 세부 과목의 배점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배점을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실기를 한번 보실게요. 실기는 일단 변별도가 다르다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지역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1차 패스를 했을 때 2차의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실기 과목의 수준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실기 모의고사를 봐드립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는데요. 이제 1월 내지 2월, 이제 실기 선생님들이 1월 15일 정도에 실기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이. 그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전혀 시간이 없으셔서 그거 지나고 보통 2월에서 이제 3월 그때 넘어가는 그쯤으로 해서 출발점 파악 실기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실기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원래 성향이. 근데 나는 여기를 꼭 보고 싶어.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국악은 사실은 다 출발점이 거의 똑같아요. 양학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서양음악 전공하시는 선생님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소를 하는 데는 시험 본 수준까지 일단 시험 보기 전에 뭐 2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2달 정도를 실기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요를 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단체 수업은 12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국악가창이 있고 민요 장구가 있어요. 뭐냐면 서울 같은 지역은 민요 장구만 보지 않고 국악 가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또 들어갈까요, 거기에? 시조가 들어가고, 가곡도 들어갈 수 있고, 잡가도 들어갈 수 있고, 판소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12주 정도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 실기시험 보는 거를 한번 간단히 저랑 비교를 해보죠. 보시면 서울은 가창,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악 가창, 요게 이제 특징적인 사항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그리고 여기 시창청음을 둘 다 보죠. 근데 경기가 올해부터 시창이 빠졌어요. 그래서 시창은 안 봅니다. 시창하고 청음이 둘 다 머리 아프셨던 분들은 훨씬 수월해지셨어요. 시창이랑 청음은 시창 잘하면 거의 청음 잘하고 청음 잘하면 거의 시창 잘하시죠. 이게 같이 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도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반주는 응용반주라는 말이 있고 정반주란 말이 있죠. 응용반주는 뭐냐면 노래의 선율만 나옵니다. 그래서 선율만 나오면 거기에 코드와 그러니까 코드를 내가 정해서 치는 거예요. 근데 경기 같은 경우는 응용반주인데 올해는 코드를 준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게 명시가 돼요. 코드를 줍니다 하면 이제 그 화성의 진행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코드를 보고 칠 수만 있으면 되겠죠. 훨씬 수월하세요. 근데 서울은 응용반주라고 되어 있으면서 항상 멜로디만 나옵니다. 그래서 멜로디만 보고 화성도 정하고 반주도 하면서 노래도 하는 거예요. 여기 응용반주 범창이라고 하는 건 다 노래 포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기를 준비하려면 일단 노래가 돼야 되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장구 민요가 돼야 되겠구나. 단소가 돼야 되겠구나. 시창청음이 돼야 되겠구나. 피아노 반주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실기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인천은 특징적으로 2조가 있어요. 정반주라고 하는 건 악보를 보고 그대로 치는 겁니다. 반주가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대로. 그걸 보면서 2조를 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3도 낮춰서 쳐봐요. 그럼 3도 낮추고, 2도 올려서 쳐보세요. 2도 올리고. 그게 보통 3도 정도 범위 내에서 보통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인천 실기를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단소가 초견입니다. 근데 여기 자유학기라고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여기는 관현악 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기를 보겠다. 그 다른 악기 하는 거를 보겠다. 그럼 이제 피아노 제외인 거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제 다른 그 밖에 자유악기를 여기선 시험을 보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단소를 봅니다. 많이들. 그래서 여기가 단소라고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유악기에서 단소를 준비했다가 그냥 그 단소로 자유악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차를 경기가 이제 세종 같은 경우도 응용반주와 정반주를 같이 보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용반주 그러니까 반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보는 게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반주 없이 무반주 노래를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피아노 반주만 해요. 그런 다음에 피아노랑 노래랑 같이 해요. 범창, 범주로. 자, 스타일이 어떻게 지역마다 다 다른지 좀 파악되셨죠? 그러니까 피아노에 대한 거는 거의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네 가지겠네요. 처음에 하나는 응용 반주. 두 번째는 네, 피아노 그냥 응용 반주라 함은 노래하면서 코드 없는 악보를 보고 그냥 노래하면서 반주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드가 있는 거를 하는 거. 요건 이제 같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정반주는 악보가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2조 하는 거. 그 다음에 노래만 하는 거, 반주하는 거, 각각 따로 해서 합치는 거. 요렇게 실기가 됩니다. 그러면 민요는 어때요? 민요는 여기는 무반주 노래가 있고요. 장단을 하고 범창이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장구만 보겠다. 그 다음 노래 보겠다. 장구 노래 합친 거 보겠다. 그래서 대전은 실기가 청음이 없는 대신에 여기가 좀 까다로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북. 여기 왜 물음표를 해놨냐면 올해 처음 바뀌었어요. 근데 국악 가창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이랑 동일한 수준인 건지 아니면 그냥 국악 가창이라고 해놓고 민요 반주 이걸 포함하는 건지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올해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점수가 대부분 여기는 이제 실기가 3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반주 그 다음에 여기는 창작곡 반주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경북, 경남, 울산. 여기는 창작곡 반주예요. 그러니까 아는 노래를 연습해서 반주해서 부를 수 없고 그냥 새로 만든 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일정 수준의 노래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창작곡을 여러분들이 반주에다가 범창 반주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 실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5페이지에 각 지역, 7페이지에 그 4년간 교원 TO 임용 시험 그 합격선,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서 지역 결정하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용시험의 출제 영역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보고 계세요. 11페이지요.
시간을 좀 세이브하려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파일로 열었어요. 그 임용시험 출제 영역을 살펴보시면, 교과 교육론이 있고요. 음악 교육론. 교육론 파트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법, 음악교육 철학, 그 다음에 교육 심리, 평가, 요 파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학에서는 화성법, 대위법, 형식론, 그 다음에 작곡, 서양음악사. 자, 요렇게 해서 세부사항이 다 이거에 관련된 세부사항이 다 각각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다 맞춰서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예요. 평가 영역 분류표. 그래서 제가 내는 모든 교재들이 다 평가 영역 분류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영역을 보고 그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국악 같은 경우는 국악 개론, 국악 실기, 그 다음에 지휘, 한국음악사, 장구 반주법,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반주법은 여기에 속하진 그 서양음악 쪽에 속하는 부분인데 반주법 내용 안에서 지금 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 국악 개론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세부 내용을 다 알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마인드맵을 아까 지금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그거의 이 주제의 최소 주제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장단, 그럼 장단이 한 페이지의 마인드맵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장단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건 다 그 안에 있고 나올 수 있는 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보법 하면 기보법 페이지를 딱 보면 기보법이 마인드맵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식임새 조 하면 음계, 국악의 음계와 조라고 하는 그 마인드맵 안에 여기가 싹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양한 연주 형태라고 하는 거 안에 또 한 페이지 안에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다시 나뉘겠죠. 세부로 어떻게 나뉠지를 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맵을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넣으셔야지 짧은 기간 안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마인드맵을 한 권을 보여드렸는데 저게 저 한 권 안에 국악, 서양음악, 교과 교육론 다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3권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그 전 연도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다 합쳤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2차 요강을 잠깐 보시면 2차도 다 다릅니다. 실기를 30점 받죠? 실연을 20점, 면접을 40점을 보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도안이 10점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지도안하고 합쳐서 30점이구나. 근데 경기도는 어떠냐면 지도안이 없고 수업을 구상해서 바로 수업을 하면 10점. 여기는 전국에 경기에만 있는 수업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수업을 하고 나면 앉아서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 성찰하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3가지 답을 하는 거예요. 면접처럼. 그렇게 해서 10점.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요 포맷입니다. 지도안을 쓰거나 지도안이 없이 수업을 하거나 여기 지금 지도안 작성이라고 안 돼 있는 부분은 지도안을 안 쓰는 지역이에요. 그냥 구상해서 바로 수업을 해서 30점 점수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실기에 대한 점수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실기가 있는데 그게 수업에 대한 거와 면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을 보시면 이게 거의 평균이에요. 서울이 30점 실기, 그 다음에 면접 40점, 그 다음에 수업이 30점 이렇게 합쳐서 100점이에요. 각각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거는 서울은 실기에서 점수 차이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점에서 많게는 15점에도 차이가 나요. 합격한 사람끼리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실연과 지도안 요거 2개 합쳐서는 보통 5, 6점 정도 좀 많이 차이 나면 5, 6점 정도가 차이 나요. 그리고 면접은 1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기하고 면접, 그 다음에 이 지도안, 그러니까 1차 점수에서 10점 이상 차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10점, 막 10점, 막 5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2차에서 서울은 다시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나올 만한 지역인 거죠. 근데 이게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충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실기 100점 점수, 요거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스케줄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연간 계획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연간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냐면 1, 2월 달에는 핵심 이론반이 진행이 됩니다. 8주가. 자, 근데요. 여기에서는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냐 하면 요거는 무료예요.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이론에 제가 교육론에 또 한 2시간 정도, 서양음악에 2시간 정도, 국악 2시간 정도의 개요를 전체 개요를 마인드맵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이론반 들어가기 전에 전체 지도를 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스쿨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려 있거든요. 이거 끝나고 바로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선착순 200명에게 일단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니까 이거를 신청을 하셔서 먼저,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전공 선생님들이 다 각 전공별로 알려드려요. 장구 민요 선생님이 노래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범창 선생님이 범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단소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창정음에 대한 거, 화성법에 대한 거, 다 각각 전체 내용을, 아까 평가 분류표 있잖아요. 그 분류표를 세세하게 한번 쫙 훑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사실 오늘 다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 이제 기출문제 집이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매주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관련 내용들을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거는 그쪽으로 넘기고 일단 프리스쿨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냐면 전체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무료로 기출문제 강의를 열어드려요.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그래서 기출을 해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혼자 해결 못하세요, 이거. 그래서 스터디를 해드려요. 수업이 끝나면 오늘 국악 장단론과 선율론을 했으면 거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쫙 다 모아서 그거를 그날 다 풀고 갑니다. 그래서 스터디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잘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있어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룹별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이제 풀고 갈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래서 그날 해야 될 기출 문제는 꼭 그날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게 저희 스터디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날 공부할 거를 기출을 스탠다드에 맞춰놓고 그걸 해결하고 가면 그건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수업은 5시로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올해 초에 선생님들이 거의 8시를 넘어서 끝났어요. 스터디가.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좀 늦게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9 to 9 생각하시면 딱 돼요. 아침에 9시에 와서 9시까지 하고 그냥 그날 배운 건 다 그날 그래도 기출은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월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을 풀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익히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 교과서 분석과 수업 실현 지도안과 이제 실현에 대한 거를 하는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교과서가.
그래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수업까지 연결시키는 거를 미리 해봐요. 수업 실현을 우리가 12월에 시험을 이제 1월에 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데, 자,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몇 번 보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서 국악과 서양음악과 교육론을 보죠. 국악, 서양음악, 교육론을 한 번 봅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요때 같은 내용으로 국악을 두 번째 봅니다. 그쵸? 그럼 조금 심화됐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악곡을 자세히 하나씩 보면서 보겠죠? 무슨 얘기냐면 1, 2월에 다 한꺼번에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다시 볼 때 반 이상 또 다 알아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했을 때 기출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 사실 두 번을 보는 건데 그냥 합쳐서 한 번이라고 치면 여기서 두 번을 보죠. 그 다음에 언제 세 번째 보게 되냐면 마인드맵을 가지고 여기 세 번째 마인드맵 국악 심화반과 키맵이라고 있어요. 요때 세 번째 봅니다. 국악을. 그 다음에 언제 네 번째 보나요? 여기에서 국악을 네 번째 봅니다. 섹션별로 정리해드리면서 문제로 보겠죠, 이때는. 자, 언제 다섯 번째 봐요? 모의고사 때 국악을 다섯 번째 보게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똑같은 내용을 5번을 봐요. 그래서 초수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때 모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두 번째 보는데 첫 번째 볼 때 모르는 거를 좀 상쇄해드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프리스쿨을 하는 거고 그것도 더 미리 나는 좀 더 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1+1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올해 초에 했던 강의 있죠? 그거를 지금부터 신청하면 바로 열어드려요. 그래서 1월 15일까지 열어드리거든요.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동안 충분히 한 번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강의에서 한 번을 들어요. 그럼 두 번 듣는 거가 되죠. 그러면 훨씬 수월해지겠죠. 들을 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 6번을 보게 돼요. 같은 내용을. 자, 마찬가지 똑같이 서양음악도 이때 한 번 보죠. 자, 이때 서양음악을 한 번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보냐면 교과서반에서 서양음악을 두 번째 봅니다. 그리고 심화반에서 마인드맵 심화반으로 이때 세 번째 보는데 이때는 악보를 분석하는 거 중심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악보집이 따로 있고요. 저기 아까 마인드맵에 막 다닥다닥 붙어있던 악보들 보셨죠? 그건 다 악곡집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같이 마인드맵을 보면 합쳐지면 이제 머릿속에 그게 그냥 들어있으면 돼요. 사실 저 책 한 권만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1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을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봤죠? 그 다음 여기서 네 번째 봅니다. 서양음악을. 그리고 여기서 다섯 번째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때 두 번도 같이 보죠. 여기도 국악 보고 서양음악 보죠. 여기 위에는 국악 보고 여기는 서양음악 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국악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양음악 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5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론을 보시면 교육론은 요때 한 번 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봅니다. 교육론을 두 번째 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게 문제풀이반에서 세 번째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는 거는 파이널 콕콕반에서 네 번째로 정리가 돼요. 교육론도 쭉 겹쳐서 네 번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그 연간 계획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거 위에다가 이제 실기와 화성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요일별로 겹쳐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화성법은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해주실 거예요. 여기 몇 월 달에 가게 되냐면 3월부터 해서 이렇게 세 달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5월까지고 여기 세 달씩이에요. 요건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모든 과목을 다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커버한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뭘 하냐면 스터디에서는 기출문제를 그날 끝까지 할 때까지 다 기출을 해결하고 갑니다. 상반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기출이 상반기 안에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출도 여러 번 보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달리해서 1, 2월에 할 수 있는 기출 문제가 있고 심화해서 다룰 수 있는 기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매주 자료로 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일단 어려움이 크게 없는데, 아까 이게 이제 초수 선생님들은 그냥 요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 선생님들은 사실은 재수 선생님들은 그냥 요 커리큘럼을 그대로, 만약 그것도 이제 점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케이스가 달라서 보통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 핵심 이론을 뺀 부분이 있고요. 연간 패키지가. 그다음에 1, 2월 핵심 이론도 같이 하는 패키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서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문제풀이랑 똑같이, 모의고사랑 똑같이. 근데 요즘은 다 문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검색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다루었던 게 이번에 이제 그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합격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재수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요 심화에 대한 부분들, 교과서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상반기에 철저하게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좀 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요만큼을 듣는데 펴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 하면, 요만큼을, 그러니까 상반기에 듣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사실 들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듣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펼쳐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올해 뭘 계획을 했냐면 1년 수강료로 2년 듣기. 그렇게 이제 강의 저기를 해서 요 상반기 패키지를 듣고 나면 그 다음 연도 공부하실 때는 아마 이제 강의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액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게 그 연간 패키지를, 그러면 2년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요만큼을 이제 어떻게 펼쳐 듣냐면 6월까지는 토요일에 수업을 하니까 직강으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 평일에 하는 수업 못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요 평일에 하는, 목요일에 하는 화성법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하는 교과서 분석반, 요거를 하반기로 옮겨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년 동안 토요일에 하는 강의는 토요일에 직강을 나오시고, 하반기는 그 평일에 하는 강의들을 다 하반기 내용으로 하시면 1년 동안 전체 내용을 한번 다 한 3-4번 보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진짜 제대로 1년을 쭉 공부하실 시간이 사실은 다 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학점도 따야 되고 교생실습도 가야 되고 졸업 연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년과 3년 정도, 지금 내가 대학원 1학기다, 2학기다? 그럼 딱 지금 적당해요. 지금 시작하셔서 1년 동안 펼쳐서 그 전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거를 한번 보고 그 다음 연도 내가 시험 보는 해에는 이제 풀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문제풀이까지 같이 그때는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수한 정도의 실력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쵸? 준비하는 기간과 내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실기는 언제 하냐면 방학 때 일단 몰아서 하세요.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해서 와서 가급적이면 국악하고 그 서양 음악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한 번 커리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그래도 이 방학 기간 아닌 때도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 부족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거는 좀 길게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선생님이 응용반주를 부드럽게 하는 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응용반주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그 글을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1년 정도를 그럼 맨날 레슨을 하느냐 일단 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잘 치거나 엄청나게 잘 불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예요. 실전 우리 가서 교육 현장에 나갔을 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다. 그 정도 수준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나눠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선생님들 소개와 이런 부분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격 노하우라고 해서 합격 수기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초수로 합격하기 노하우 해서 최근에 이제 초수로 합격하시는 선생님들이 올리신 합격 수기들에서 좀 눈여겨봐둘 부분들만 발췌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다 명예의 전당, 우리 카페에 명예의 전당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일단 내가 경기를 시험 보고 싶다. 그러면 경기 합격 수기는 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초수로 합격하고 싶다. 그럼 초수 합격이라고 써 있거든요. 제목에 다. 그럼 초수 합격이라고 돼 있는 글들을 쭉 보시면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통점들을 찾고 내가 공부의 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삼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강의 특징 중에서 요거 이제 연간 강의는 1, 2월, 그 다음에 아까 2, 3월, 그 다음에 3, 4월 해서 12월까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마지막으로 상반기 강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15페이지에. 자, 일단 강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매 수업은.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복주머니 학습 코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한 양을 시간으로 적어서 그 공부한 시간을 매일매일 데일리 레포트로 카페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한 시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얼만큼씩을 무슨 내용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개강하는 날 다 한 분씩 다이어리를 하나씩 드려요.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러면 그 다이어리에다가 다 적으세요. 오늘 공부한 양을. 그래서 국악 교육론 3시간, 교육과정 뭐 1시간, 뭐 국악 장단론 1시간. 이렇게 복습한 내용들을 쫙 적어서 토탈 몇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복주머니 몇 개예요. 그럼 내가 토탈 개인 공부 시간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공부 시간이 8시간이었으면 복주머니 8개. 이렇게 해서 그냥 찍어서 매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습 코칭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꾸준히 자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자기 공부를 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지. 그리고 최대한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게 최적화해서 지식을 구조화해서 드려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그걸 누가? 선생님들이 받아서 인출할 수 있는 만큼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최소 하루에 6시간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공부 시간 6시간, 에이, 뭐 그 정도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타이머로 제고해 보시면 처음에 6시간 채우기 쉽지 않아요. 수업 들으면서. 보통 수업을 6, 7시간씩 막 듣잖아요. 그리고 수업 듣느라 너무 조금이다. 그러면 처음엔 2시간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3시간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은데 이걸 꾸준히 늘리셔야 돼요. 개인 공부 시간을.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레포트를 쓰면 거기에 매일매일 일단 제가 보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거기다 쫙 답글을 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굉장히 혼자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시고, 특히 인강으로 하는 선생님들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 직강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주 오시잖아요. 그래서 요 학습 코칭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포인트를 이제 수업 때 정리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마인드맵,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 그래서 마인드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따로 유튜브로 찍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의 강의 교재나 아니면 이제 수업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은 보충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스터디 때 이거 암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멘토링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 수업이 일단 상반기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터디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론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 블로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선생님들한테는 그 블로그 주소를 다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과 새로 이제 유튜브나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계속 블로그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조금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추가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5분만 쉬었다가 선생님 바로 수업하시도록 하겠습니다.